이마는 무조건 동그랗게 해야 예쁜 거 아닌가요? 요즘 유행하는 이마 모양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얼굴에서는 항상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넘기거나 머리를 묶으면서 이마가 드러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막상 이마를 드러내려고 하면 생각보다 이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마가 너무 납작해 보인다거나 각이 져 보인다거나 눈썹뼈 위가 꺼져 보여서 인상이 세 보인다거나 혹은 이마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서 앞머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서도 앞머리를 내렸을 때보다 이마를 드러냈을 때 훨씬 더 성숙하고 예뻐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마가 얼굴 인상해 주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마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 이마는 무조건 동그랗게 해야 예쁜 거 아닌가요? 요즘 유행하는 이마 모양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헤어나 메이크업, 옷 이런 것들은 유행을 타는데요, 얼굴은 생각보다 유행을 많이 안 타요. 예쁜 이마에는 유행보다 먼저 봐야 되는 조화롭고 교과서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마 필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쁜 이마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마 필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량이 아니고 디자인과 필러를 넣는 깊이인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마 필러는 깊이 넣는 게 핵심입니다. 필러가 얕게 들어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울퉁불퉁해 보이고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게 밀리는 느낌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이마가 아니고 표면에 뭔가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깊은 층에 넣는 것보다 얕은 층에 넣는 게 오히려 더 결과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 필러는 깊숙한 층에 안정적으로 넣어야 시간이 지나도 매끄러운 라인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다 깊게 못 넣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럼 그냥 깊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깊게 넣는 게 어려운 이유는 캐뉼라가 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마 필러를 시술할 때는 우선 이마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 빨대처럼 생긴 캐뉼라를 그 구멍으로 집어넣어서 필러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거를 깊게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주사기를 들게 되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캐뉼라는 탄성이 있는 금속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게 되면은 위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술자는 깊게 넣는 걸 의도했지만 실제로는 캐뉼라 끝이 들려서 필러가 얕게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시술을 할 때는 주사기를 더 이렇게 눕혀서 이마의 층을 타고 가야 되는 느낌으로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음은 용량입니다. 이마는 부위가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의 필러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적은 양의 필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시술을 하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비용 때문만은 아닌데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농도가 높고 흔히 말하는 단단한 필러를 사용해서 필요한 만큼만 정확한 위치에 주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필러를 적게 쓰고도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모양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력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조금 농도가 낮은 묽은 필러를 많이 써서 볼륨을 만드는 방식은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마는 많이 넣어서 예뻐지는 부위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부위에 정교하게 넣어서 예쁘게 만드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마 필러를 시술할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보던 그 사회과 부도 책을 떠올리면서 하는데요.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사회과 부도 책에는 지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마를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눈썹뼈도 있고 그 이마 안에는 부위마다 높고 낮은 부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 있고 좀 더 낮은 부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언덕을 다 무시하고 위에를 무조건 덮어버리는 방식보다는 원래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높낮이를 먼저 파악해서 그 사이사이에 낮은 골짜기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필러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훨씬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이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이마를 필러로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얼굴이 가진 골격을 잘 이용해서 정리하듯이 시술을 하면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마 필러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봐도 동그랗고 대각선에서 봐도 동그랗고 옆에서 봐도 동그랗고 이렇게 봉긋하게 볼륨감이 확 살아있는 이마죠. 물론 그런 이마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코가 높고 얼굴이 입체적이고 이목구비가 화려한 분들은 그런 이마가 굉장히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얼굴에서는 항상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마만 너무 동그랗고 볼록하면은 오히려 이마만 존재감이 너무 커 보이거나 얼굴이랑은 이마가 따로 노는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둥글고 빵빵한 이마를 만드는 것보다 내 얼굴에 맞게 자연스럽게 얼굴 전체와 연결되는 느낌으로 가는 방향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걸 단순히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원래 예쁜 이마의 기준에 더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이마는 유행처럼 과장된 모양이 아니라 내 얼굴과 조화로운 모양이거든요. 먼저 처짐인지 꺼짐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마는 그냥 꺼져 있으면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처진 경우는 대표적으로 눈썹이 아래로 떨어져 있고 이마 피부가 자글자글하고 탄탄하게 펴진 느낌보다는 무겁게 뭉쳐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많이 넣는 것보다는 이마 거상처럼 처짐을 해결하는 쪽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마의 전체적인 모양은 나쁘지 않은데 눈썹뼈 위가 꺼져 있거나 이마가 전체적으로 뒤로 누워 보이거나 헤어라인까지 납작해서 입체감이 부족한 경우는 이마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은 볼륨 시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처짐이면 올려주는 게 좋고요, 꺼짐이면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구분이 안 되면 필러 시술을 하셔도 생각보다 예쁘지가 않거나 오히려 더 답답하고 무거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마 필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첫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필러를 어디에 얼마나 어떤 순서로 넣을지 결정하는 단계죠. 흔히 환자분들은 이마의 정 가운데가 제일 높아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마는 이마만 따로 떼서 보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썹, 코, 입술, 턱끝, 앞볼처럼 얼굴에 이렇게 돌출된 포인트들과 전체적인 옆 라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한가운데만 동그랗게 올리게 되면은 이마만 튀어나와 보이고 오히려 내 얼굴과는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요즘 이마 필러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마를 볼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마의 각도를 보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마가 전체적으로 뒤로 누워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헤어라인에서 눈썹까지가 경사지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마가 누워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이마는 자칫 남성적이거나 강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누운 이마를 그대로 둔 채 앞쪽만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마 자체를 조금 태워주는 느낌으로 디자인해야 이미지 변화가 훨씬 큽니다. 즉 요즘 이마 필러의 핵심은 무조건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마가 원래 가진 각도를 보정해서 보다 부드럽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눈썹뼈 위쪽은 일부러 남겨야 예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눈썹뼈 바로 위부터 동그랗게 채워서 완전한 볼록 렌즈 같은 이마를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얼굴에서는 눈썹뼈 바로 위쪽에 살짝 꺼짐이나 음영이 남아있는 경우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분들 얼굴을 봐도 완전히 모든 부위가 매끈한 이마보다는 자연스러운 음영이 살아있는 이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썹뼈 위를 무조건 꽉 채우는 방향을 선호하지 않고요. 오히려 눈썹뼈 바로 위쪽은 아주 미세한 오목함이나 원래 뼈 형태가 느껴지는 정도를 남겨두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 봐도 안 질리는 모양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 부위를 너무 과하게 채우면 나중에 이제 필러가 조금만 처져도 굉장히 무겁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 필러는 그저 많이 넣는 것보다는 어디를 비워두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는 관자까지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마는 예쁜데 관자에서 갑자기 꺼짐이 있어서 라인이 뚝 끊어지고 옆이 쑥 꺼져 있으면 정면도 어색하고 측면도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는 이마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관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라인으로 봐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옆으로 넓게 퍼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눈썹뼈에서 헤어라인까지 부드럽게 연결되게 만드는 건데요.
이 연결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얼굴이 넓어 보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어스타일, 옷, 메이크업은 유행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다릅니다. 예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지금 봐도 여전히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죠. 얼굴에는 유행보다는 조화롭고 교과서적인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술자가 트렌드를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저도 계속 배우고 배우분들, 아이돌분들 얼굴을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그 유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얼굴에 맞게, 내 골격에 맞게 가장 자연스럽고 오래 봐도 안 질리는 방향으로 디자인하고 시술을 하는 겁니다. 이마 필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유행하는 모양을 그대로 쫓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골격을 살려서 얼굴의 전체적인 것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예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마 필러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카카오 채널이나 병원에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